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의 항의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북한과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확대 시행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상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해설서가 향후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편집에 참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일본 측은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일본 측은 해설서 앞부분에서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해설서는 또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므로 학생들에게 당면한 영토 문제와 경제 수용 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과거 역사를 왜곡해 온 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며 대일 구애 의결을 벌여왔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항의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대일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즉각 단호하고도 범정부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명예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명기를 비난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소환해 강력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권철현 주일 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전달하고 모레쯤 권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국제회의나 주한 외교공간, 우리 재외공간을 통해 일본의 부도덕 행과 독도 침탈사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독도의 시리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 문부과학상 앞으로 항의 사안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도 감수하겠다는 초강경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교리문 채택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 행위며 용서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일본은 한일 우호관계 훼손과 국제사회 질타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처럼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 시민단체 등의 항의 시위도 잇따라 독도수호 전국연대는 오늘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독도 찬탈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 표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도 일반 시민들의 항의 방문과 규탄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북한과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선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겁으로 현장 조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는 의혹 제기 외에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진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고, 오늘은 북한과의 접촉 시도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이미 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뜻도 성명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접촉 시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전화 연락조차 두절되는 등 대화 채널이 모두 막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단을 가동하는 등 진상조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아산 방북단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대로 현황을 파악해 추가 조치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를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만 보는 실정에서 정부 표현대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귀환할 것으로 전해졌던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일행이 북측과 추가 협의를 위해서 체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방북단이 언제 귀환할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난 금강산 해변가에 북한군이 운영하는 CCTV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진상 파악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 측은 박 씨가 해변가를 산책하기 위해서 통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펜스 인근에 북한군이 설치한 CCTV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가동 중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반을 다룰 국회 국정조사 투기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8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선물용으로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개입 여부, 실패한 협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권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확대 시행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행정당국의 무성의함을 질타하는 등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동행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농산물 품질 관련 단속반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식당 지배인은 구체적인 지침이 관할 당국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그 전에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걸 해야 되냐. 공문이 안 왔다 그랬더니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디는 좀 빨리 가고 늦게 간대요. 인근의 또 다른 대형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업소 측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관련 자료를 내밀었지만 단속반원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유구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영수증 유구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한우라는 거를 써달라. 우리가 언제 한우라고 써줬냐. 옆에. 이거 보낸 거는 우리가 실수로 잘못 보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책임을 부풀하는 얘기를 다 치는 그러니까 영수증 옆에다 한우를 써.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단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오셔갖고 야 이거 안 했네요. 이거 뭐 해가지고 파파를 찍어가서 뭐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걸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업주들은 이렇게 정부의 단속 지침이 모호해 업소들의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키우고 있다며 입을 몹니다. 단속 발언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뭐 말이도 어려워하시죠. 식당에서 일단은 토시 방법이 이제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란도 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대한 쇠고기 원산지 단속 대책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
2009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23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올해는 전국 81개 대학에서 수시 1학기 전형을 실시하며 건국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대부분 대학이 첫날인 오늘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내일, 모건대는 17일부터 각각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원서 접수 방식은 인터넷과 창구 접수 등으로 대학마다 다른 만큼 수험생들은 지원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47살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피해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히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대기업 지점장이던 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1년여간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징계 해고돼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서 호주 시드니에서는 대규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직접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로 몰려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카톨릭 청년의 날,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맞이하기 위해 세계 청소년의 날 깃발을 단 배가 시드니 항으로 향합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모두 가족이 된 것 마냥 한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청년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6일간 전 세계 청년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콘서트, 도보순례, 교황과 함께하는 철야 미사 등 대장정을 이어갈 텐데요. 23만 명이 모인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좋은 기억만을 갖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해왔던 지중해 연합 첫 정상회담이 파리 그랑플레에서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전 회원국과 지중해 연안 17개국 등 43개국 정상을 파리에 초청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외한 42개국이 모두 응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가늠하는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사르코지식 외교가 중동의 평화 정착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셰익스피어의 첫 희곡집이 10년 만에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한 남성을 수상히 여겼고 FBI에 신고하면서 용의자는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300억 원을 호가한다는 희곡집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98년 영국의 더럽대학에서 도난당했던 셰익스피어의 첫 희곡집 폴리오판이 회수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40개를 담아 1623년 출간된 첫 희곡집. 영어 출판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간된 지 400년이 넘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집인데요. 도난당한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게 돼 정말 다행이죠. 영국의 한 마을에 2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검은새. 짝짓기를 위한 소리로 이 마을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생활소음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동물 소리,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이어지는 각종 소리들. 특히 구급차 소리를 가장 좋아해 주민들은 밤잠을 설친다고 하는데요. 새가 하루빨리 짝짓기를 해 마을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상북도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